미스트롯4의 막이 오르게 중에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언론과 대중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참가자가 과연 누구일지 저희가 각종 기사 검색량 데이터, 유튜브 반응까지 정말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화제의 인물 탑10을 미리 만나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깊숙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분석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우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경연이라는 전쟁터에 각자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왔나 이걸 살펴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레전드라는 아주 강력한 명성, 그렇죠. 또는 100만 유튜버라는 막강한 팬덤, 혹은 미스코리아 진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력 같은 것들이요. 아하. 그러니까 경연 시작 전 화제성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판세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미리 읽어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판을 미리 읽어본다니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그룹부터 시작해보죠. 이미 대중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 네, 이분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의 사건이 되는 전설의 귀환과 의외의 도전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김지연 씨입니다. 90년대 룰라의 메인 보컬, 날개 잃은 천사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콘이잖아요. 90년대 레전드가 트롯 오디션에 이 한 문장만으로도 그냥 게임 끝 아닌가요? 데이터상으로도 김지연 씨 이름이 언급된 기사들의 평균 조회수가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합니다. 아, 정말요? 특히 40대 이상 이용자들의 검색 유입량이 폭발적인데 이건 추억이라는 그 감성 코드를 딱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아, 이분들에게 김지연 씨의 등장은 단순한 오디션 참가가 아니라 뭐랄까 자신의 청춘을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 이벤트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대중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내가 기억하는 90년대의 김지연을 재현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절의 퍼포먼스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연관 검색어 분석을 해보면 김지연 라이브 실력, 김지연 현재 같은 키워드가 같이 뜨고 있어요. 역시. 이건 추억 보정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과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공존한다는 증거죠. 결국 그 첫 무대가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면 배신하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그 폭발적인 화제성이 긍정적인 여론으로 갈지 아니면 아주 날카로운 비판으로 바뀔지 결정될 겁니다. 가장 큰 기회이자 가장 큰 위기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죠. 정말 그렇겠네요. 다음 인물 역시 의외성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배우 이현경 씨. 드라마 허준이나 명성황후 보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얼굴인데 그런 분이 트롯 가수에 도전한다뇨.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SNS에 직접 참가 포스터를 올린 걸 보고 저도 했어요. 이한경 씨의 케이스는 타겟층이 아주 명확하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바로 중장년 드라마 주 시청자층이죠. 핵심 타겟이군요. 네. 이분들은 아이돌 팬덤처럼 막 적극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아주 충성도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데이터상으로도 이현경 씨 이름은 30대 이하보다는 50대 이상 여성 검색자 그룹에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요. 오. 어머, 허준에 나왔던 그 배우 아니야? 이 한마디가 곧바로 본방송 시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확실히 기존 트롯 오디션의 핵심 시청자층을 직접 공략하는 카드네요. 그런데 배우 출신이라는 점이 노래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감정 표현은 탁월하겠지만 자칫 노래가 아니라 연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충분히 가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현경 씨의 과제는 배우 이현경이 아니라 신인 가수 이현경으로서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 어설프게 기교를 부리기보다 연기 생활에서 쌓아온 그 깊은 감정선을 노래에 진솔하게 녹여낸다면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과는 차별화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완벽한 노래보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더 크게 감동하니까요. 이 그룹의 마지막 주자는 화제성 면에서 제작진이 꽁꽁 숨겨둔 히든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굴까요? 드라마 여신으로 불리는 배우 이엘리아 씨입니다. 공식 티저 영상에서 트롯 여신에 도전하는 드라마 여신, 이 문구로 소개되면서 그야말로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죠. 네, 이엘리아 씨는 화제성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분석돼요. 이상적인 구조요? 네, 첫째, 기존 드라마 팬덤이 있죠.
둘째, 그녀를 잘 모르지만 아름다운 외모에 끌리는 대중의 호기심이 있고요. 네네. 셋째, 과연 노래는 잘할까? 라는 궁금증까지 더해지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검색량으로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어요. 와, 실제로 티저 공개 직후 24시간 동안의 검색량 증가율은 전체 참가자 중 단연 1위였습니다. 1위요? 정말 완벽한 조건이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배경으로 강력한 한방을 준비한 반전의 서사를 가진 참가자들입니다. 먼저 정연우 씨. 2025년 미스 코리아 진입니다. 와, 미스 코리아 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충남대학교에서 전기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한 공대 여신이라는 점이에요. 이거 뭐 프로필만으로도 이미 드라마 한 편 아닌가요? 전형적인 호기심 기반 검색량이 폭증하는 케이스죠. 미스 코리아 진이라는 타이틀은 그 자체로 대형 포털이나 언론에서 가장 다루기 좋은 소재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부리는 드롯은 어떨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대중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죠. 본 경연에서 보여줄 실력과 무관하게 초반 화제성을 거의 독점할 수 있는 참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제성은 보장드리겠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어떤 면에서요? 얼굴만 예쁘고 노래는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랑 처음부터 싸워야 하잖아요. 네, 그 점이 있죠. 첫 무대에서 그 편견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깨부수지 못하면 그 폭발적인 관심이 순식간에 차가운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참가자 아닐까요? 그 위험 부담이 바로 정연우 씨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실제로 그녀와 관련된 검색어 데이터를 보면 정연우 몸매, 정연우 인스타 같은 외적인 키워드가 대부분이고요. 정연우 노래나 정연우 실력 같은 키워드는 아직 순위가 낮아요. 이건 대중이 아직 그녀를 가수가 아닌 미스 코리아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참무대 단 한 곡으로 이 인식을 뒤집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와, 데이터로 보니 그 상황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다음 참가자는 정반대의 케이스 같습니다. 화려한 타이틀보다는 내공으로 승부하는 분이죠. 이시안 씨. 아, 이분. 가왕, 나훈아의 전국 투어 콘서트 코러스 팀장 출신이라는 엄청난 이력을 가졌습니다. 때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제야의 고수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네요. 나훈아 코러스 팀장. 이 6글자는 그 어떤 미사여고보다 강력한 신뢰감을 줍니다. 이건 실력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처럼 작용하죠. 기사 제목이나 유튜브 썸네일에 이 문구가 들어갔을 때 클릭률은 다른 수식어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대중들이 항상 기대하는 숨겨진 실력자의 등장이라는 그 서사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코러스하고 솔로 가수는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닌가요? 수십 명의 목소리 중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거랑 혼자서 무대를 꽉 채우고 관객을 휘어잡는 건 전혀 다른 재능일 텐데요. 팀의 에이스가 팀의 리더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도전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시안 씨의 과제이자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코러스는 주인공의 목소리를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지만 솔로 가수는 스스로 빛나야 하죠. 그녀가 과연 무대 뒤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무대 중앙의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스타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그녀의 경연 전체를 관통하는 스토리가 될 겁니다. 실력은 이미 검증되었으니 이제는 매력을 보여줄 차례인 거죠. 숨겨진 실력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력은 물론이고 이미 온라인에서는 거대한 팬덤을 거느린 스타인 참가자도 있죠. 네. 다음 다음 그룹은 젊은 에너지와 특별한 스토리로 무장한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2013년생 트롯 신동인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무려 105만 명입니다. 이건 웬만한 기성 가수들도 갖기 힘든 숫자잖아요. 윤사양은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저희가 그 105만 구독자 채널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네. 단순히 구독만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영상마다 댓글, 좋아요 남기는 등 참여율이 매우 높은 코어 팬덤이 최소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경연이 시작되면 곧바로 문자 투표나 온라인 투표로 전환될 수 있는 조직화된 힘을 의미해요. 다른 참가자들이 이제 막 팬덤을 만들어야 할 때 윤윤서 양은 이미 강력한 아군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셈이죠. 정말 막강한 무기네요. 하지만 어린 나이가 가진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계일까요? 트롯이라는 장르가 결국 인생의 희로애락, 특히 그 한의 정서를 담아내는 음악인데 2013년생 소녀가 그 깊은 감정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마음을 울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윤윤서 양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이자 그녀가 증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이 그녀의 무대를 보고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잘 내네? 라고 느낄 것인가? 아니면 나이를 초월한 천재의 재능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미묘한 차이가 그녀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아마 제작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곡이나 무대 연출에서 그녀의 순수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감정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리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그 누구보다 깊고 절절한 인생 스토리를 가진 분입니다. 와니와 양. 미얀마 카렌족 난민 소녀 출신으로 KBS 인간극장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과거 전국 트롯체전에서 불렀던 상사와 무대는 정말 전국을 울렸었죠. 국민 눈물 버튼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와니와 양의 경우는 참가자 본인의 서사가 그 어떤 마케팅 전략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난민 소녀의 도전이라는 스토리는 국적과 세대를 넘어선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죠. 데리터상으로도 와니와 양의 상사화 영상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조회수가 상승하고 있고요. 감동, 눈물, 응원 같은 긍정적인 댓글 비율이 98%에 달합니다.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참가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감동적인 서사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중들이 그녀를 볼 때 노래 실력 그 자체보다는 그녀의 배경 스토리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경연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에 강렬했던 서사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이 스토리 피로감을 느끼게 될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래서 와니와 양의 과제는 인간극장 주인공을 넘어서 가수 와니화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새로운 모습? 네, 첫 무대에서는 그녀의 스토리가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하되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발라드, 댄스, 트롯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중들에게 저 친구는 사연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과 매력도 엄청나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그게 장기적인 생존의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이분들에게 오디션 무대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검증된 실력의 재도전자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한 명씩 보기보다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야기해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출신 허찬미 씨, 성악 전공의 염유리 씨, 그리고 꾸준히 도전해온 윤서령 씨까지. 네, 맞습니다.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강점과 약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재도전자라는 카테고리는 명확한 장단점을 가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익숙함이죠. 이미 이전 시즌이나 다른 오디션을 통해 확보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인 참가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저 친구 하면서 반가워하고요. 그 성장서사에 더 쉽게 몰입하게 되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새로움이 부재입니다. 또 나왔네라는 식상함과 싸워야 하고 시청자들의 눈높이도 훨씬 높죠. 지난번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자는 식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재도전화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허찬미 씨는 아이돌과 미스트롯2를 거치면서 실력과 화제성을 모두 검증받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서 항상 문턱에서 좌절했던 그런 만년 유망주 이미지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한 끝을 보여줘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죠. 반면 염유리 씨는 성악 트롯이라는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가졌지만 그 장르가 대중성의 한계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악이라는 무기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도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것인가가 과제고요. 마지막으로 윤서령 씨는 어린 나이부터 여러 오디션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육성형 아이돌 같은 존재예요. 시청자들에게는 딸이나 조카 같은 친근함이 있지만 이제는 어엿한 성인 가수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와, 이렇게 묶어서 보니 각자의 서사와 과제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살펴본 10명의 참가자들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각자의 강력한 이야기와 무기를 가진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90년대 전설부터 미스코리아, 제아의 고수와 100만 유튜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재도전자들까지. 미스트롯4는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라 이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어우러지는 거대한 드라마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경연의 재미를 몇 배는 더해줄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김지연의 무대에서는 한 시대의 자존심을, 정연우의 무대에서는 편견에 맞서는 용기를, 그리고 재도전자들의 무대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꿈의 가치를 함께 보게 되실 테니까요. 네.
방송 전의 화제성이 실제 경연 결과와 어떻게 일치하고 또 어떻게 배신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론과 데이터가 주목하는 10명의 인물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곤 하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갈 진짜 다크호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 인물은 완전히 새로운 얼굴일 수도, 혹은 우리가 기존의 틀에 가둬두고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